안녕하세요. 호박꼬지 파시루떡을 강의할 정호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는 시루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는 파시루떡 같은 경우에는 붉은 팥을 가지고 만드는 시루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붉은 팥 시루떡 중에서 오늘은 호박꼬지라고 하는 아이를 넣어서 만드는 시루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 붉은 팥 시루떡의 오늘 재료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떡의 메인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쌀가루예요. 쌀가루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요 두 가지 쌀가루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떡은 맷떡도 있고요, 찹쌀로 만드는 찰떡도 있는데 오늘은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반찰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반찰떡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맷떡 같은 경우는 포슬포슬하지만 찰기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찰떡 같은 경우에는 쫄깃쫄깃하지만 너무 늘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데, 보통 맵쌀가루에 찹쌀가루를 섞어서 만들게 되면은 맵쌀 같은 폭신한 질감도 내주면서 찰떡의 쫄깃한 맛도 낼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반찰떡 경험으로 할 거고, 쌀가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쌀가루의 다음으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호박꼬지를 준비했어요. 이 호박꼬지는 마른 호박꼬지라고 해서 우리 호박 중에 늙은 호박이 있어요. 큼지막한 늙은 호박을 길게 썰어서 말려놓은 아이이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오늘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떡의 주 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팥을 준비했어요. 이 붉은 팥을 가지고 삶아서 고물을 만드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쌀가루를 먼저 만져보도록 할 건데, 우선 큰 볼에다가 이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주세요. 오늘은 맵쌀과 찹쌀가루를 반반 섞었어요. 1:1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반찰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줄 건데, 보통 우리가 요 떡을 만들 때 쌀가루에 물을 주는 과정을 물내리기 한다라고 해요. 물내리기라고 한다는 과정인데, 그거는 생각보다 쉬운 게 그냥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쌀가루를 조금 물을 줘서 떡이 잘 익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쌀가루 같은 경우는 저는 물을 2큰술을 넣고 물내리기를 할 거예요. 물내리기는 이제 2큰술을 넣고 물내리기를 해줄 거고, 만약에 떡집에서 쌀가루를 사셨는데 사장님이 소금만 넣고 빻은 쌀가루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큰술 정도는 더 넣어주셔야 돼요. 쌀가루에 수분이 부족하면 떡이 안 익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은 꼭 적정하게 맞춰주시고, 손으로 골고루 비벼서 멍울져 있는 쌀가루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수분이 잘 들어갔으면 이제 이 중간치에다가 수분을 잘 섞은 쌀가루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손바닥으로 채를 밑면을 눌러서 비벼서 내려주셔야 돼요. 준비해 주시면 오늘 메인 쌀가루는 만들어집니다. 쌀가루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부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부재료는 호박꼬지를 준비했어요. 이 호박꼬지 같은 경우에는 말라 있다 보니까 그냥 떡에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얘를 온수를 넣고 10분 정도만 불려주는 거예요. 10분 정도만 불려주는 이유는 호박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늙은 호박을 떡에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박꼬지를 너무 오래 불리게 되면 쫄깃쫄깃한 식감이 사라지고 뭉글뭉글해지니까 얘를 10분 정도만 말랑말랑할 정도까지만 불려주시면 돼요. 호박꼬지 같은 경우를 사시면 이렇게 조금 길쭉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걸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호박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게 되면 너무 길쭉하니까 얘를 한번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라주는 게 좋은데, 저는 한 2cm에서 3cm 정도로 한 입거리 정도로 잘라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가 된 다음에 설탕에 밑간을 한번 해줄 건데, 밑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준비된 호박꼬지에다가, 손질 다 된 호박꼬지예요. 손질된 호박꼬지에다가 황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황설탕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 우리 계란 후라이 하듯이 조금만 뿌려준 다음에 한번 손으로 버물버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떡을 먹을 때 이 부분을 먹게 되면 아 역시 호박이어서 달아라고 먹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밑간 처리를 먼저 해준 거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쌀가루가 준비가 되고 고물이 거의 다 준비가 됐을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내일 아침에 떡을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놓자라고 해서 호박꼬지를 불려가지고 설탕을 미리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다음날 와서 호박꼬지를 꺼내면 호박꼬지에서 물이 다 나와가지고 맛이 없어지게 되니까 꼭 떡 안 치기 직전에 버무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떡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물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 우선 오늘은 붉은 팥을 가지고 고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붉은 팥을 만들고 고물을 할 때는 우선 그릇에다가 물을 받고 팥을 부어주세요. 팥을 부은 다음에 요런 손잡이 채를 살살살 윗면을 잘 구슬리면 요 팥이 떠서 올라와요. 이렇게 팥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은 무거우니까 물 밑에 가라앉고 팥만 건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냄비에다가 팥을 앉혀서 한번 삶아줄 거예요. 여기서 삶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콩을 삶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한 번만 넣고 삶게 되는데, 이 붉은 팥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삶아야 돼요. 처음에는 팥이 잠길 정도의 넉넉한 물만 넣고 삶아도 되지만, 이 팥은 겉에 껍질이 딱딱하다 보니까 10분, 20분 삶아가지고는 안 익고요. 보통 50분 정도는 삶아야 팥이 충분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물에서 거품이 우르르 많이 나면 물 버리고 팥을 부은 다음에 팥에 보통 5배 정도의 물을 붓고서 끓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팥이 삶아졌는데 오늘은 팥을 한번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소금 간을 넣고 빻아줄 건데, 여기서 하기보다는 일단 볶을 거니까 볶기 편한 냄비로 옮겨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궁중팬 같은 데다가 우리가 삶아놓은 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얹어주신 다음에 소금 간을 해줄 건데, 오늘 분량에다가는 소금을 3분의 2 작은 술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 작은 술을 넣고요. 얘를 대강 빻을 거예요. 대강 빻아서 알도 살아있고 으깨져 있는 것도 있게 만들 거여서, 이 아이는 밀대가 아니라 절구공이라고 하는 빻을 때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팥을 대강 빻아줄 거예요. 너무 곱게 빻으면 알이 살아있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강만 빻아주시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 아이를 이 불 위에서 볶아줄 거예요. 언제까지 볶냐면 얘가 수분이 날아가서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아까 고물을 이제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서 준비해 놨어요. 이런 고물 같은 경우에도 볶은 다음에는 항상 고물을 차게 식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팥이 팥고물이 뜨거울 때 시루에다가 앉히게 되면 요 팥고물 바로 위에 뿌린 쌀가루 같은 경우는 살짝 익어가지고 막을 형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찜기에 올려서 찔 때 막 때문에 김이 잘 안 올라가지고 떡이 설익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물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볶았으면 넓은 쟁반에다가 펼쳐서 식힌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식혀서 준비했으니까 바로 앉혀보도록 할 건데, 떡을 찔 때 요 시루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돼 있어요. 요 구멍으로 쌀가루가 빠지지 말라고 중간막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시루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루밋은 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만 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시루밋 2장 깔면 안 익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3장 깔아도 충분히 익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장만 깔고 할 거고, 오늘 하는 시루떡은 고물이 있는 떡이다 보니까 고물을 떡 위아래로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요 고물의 반을 밑에 깔아줄 거고요. 떡을 안 치고 그 윗면에 또 고물을 뿌려주는 형식으로 할 거여서 우선 시루에다가 고물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을 깔 때는 손으로 살살살 펴서 깔아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깔 수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이제 쌀가루에다가 우리가 준비했던 호박꼬지랑 가장 기본적인 설탕을 넣어줄 건데, 저희는 오늘 쌀가루가 6컵이니까 설탕도 6큰술 넣을 거예요. 6큰술 넣고 먼저 손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일단 쌀가루에 설탕을 섞은 다음에 이 중에서 1컵 정도만 덜어서 미리 요 찜기에 쌀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잘 이렇게 뿌려서
요 팥고물에 호박꼬지가 안 붙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뿌려주시고, 그리고 한 컵을 또 덜어요. 이거는 이따가 쌀가루랑 호박꼬지 섞은 거 안 친 다음에 그 위에 뿌릴 쌀가루 준비해 놓는 거고, 이렇게 남은 쌀가루에다가 아까 설탕에 버무려 넣은 요 호박꼬지 있죠? 얘네를 다 섞어주세요. 해서 호박꼬지가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서 버무려서 앉혀줄 거예요. 얘를 이제 앉혀줄 건데, 앉힐 때도 얘를 한 번에 다 들이붓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나씩 쥐어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호박꼬지 섞기 전에 빼놨던 한 컵의 쌀가루가 있죠. 이제 얘로 이 윗면을 마무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꼬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쪽으로 이 쌀가루들을 먼저 뿌려줘요. 그래서 쌀가루로 호박꼬지를 조금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팥고물을 뿌려줄 거예요. 군데군데 골고루 갈 수 있게. 자, 이제 시루에 호박꼬지 시루떡을 잘 앉혔으면 이제 이 아이를 찔 차례예요. 찔 때는 이런 찜기를 이용하게 될 건데, 제가 뚜껑을 일단 열면 볼볼 끓고 있죠. 이 과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떡을 앉혔는데 아직 물 올리는 걸 깜빡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물을 키면 보통 물이 끓는데 10분 이상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요 떡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나중에 떡을 쪘을 때 안 익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떡을 앉힐 때는 물솥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으면 요 이제 찜기를 올릴 건데, 요 물솥 같은 경우는 요 대나무 찜기 사이즈에 맞춰서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딱 맞춰서 올렸지만 얘를 비스듬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앉혀지게 되면 이 빈 틈 사이로 김이 나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떡으로 김이 잘 안 올라서 떡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 홈 사이즈에 딱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앉힌 다음에 바로 뚜껑 덮지 마시고 살짝 뚜껑을 먼저 열고서 요 찜기 안쪽 테두리부터 김이 차오르는지를 확인해 주실 거예요. 김이 오른 다음에 뚜껑을 닫고 30분 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호박꼬지 팥시루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 떡 중에 하나가 요 호박꼬지 팥시루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호박꼬지 팥시루떡 포크 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끊어서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찹쌀과 맵쌀을 반반 섞어서 만드는 반찰떡을 해봤지만, 나는 평소에 찰떡을 더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찹쌀 비율을 더 늘리셔도 되고요. 나는 맵쌀떡을 좋아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맵쌀 비율을 늘려서 만드셔도 될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한 요 팥시루떡이었습니다. 다양한 전통을 시식하다 다시다. 감사합니다.